네, 김인경의 나우제주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요, 소통공감 2021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제주도 의회와 제주 도민 간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시간으로 준비가 됐죠. 자, 오늘은 제11대 제주도 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서귀포시 대장구 선거구의 무소속 양병우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나우제주에선 처음 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맞습니다. 날씨 너무 덥죠? 어떻게 예, 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뭐 잘 주무셨습니다. 예, 예. 열대야도 있고 요즘에 건강도 잘 챙겨야 될 텐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대전구 선거구를 둔 무소속 양병우 의원입니다. 네. 나우 제주에서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네. 예, 지금 우리 제주도는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경험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이에 따른 부작용, 그리고 해결점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예, 도민이 대기구인 제주도의회 고민도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네. 예, 견제와 대안,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 항상 제주 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예. 맞아요. 저희가 그래서 또 이 시간 네. 저희가 준비하고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을 함께 하거든요. 오늘 만나뵈서 반갑고요. 특히 우리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재보궐 선거로 제주도 의회에 입성을 하셨고 네. 1년 조금 넘는 의정 활동을 하셨는데 어떠세요, 지금 되돌아보시면? 예,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1년 3개월 원여 시간 동안 네. 제가 생각해도 정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겪어온 행정 경험에서 네.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양쪽이 합의 일점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네. 특히 행정에서 보던 의회가 직접 들어와서 느끼는 점은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느끼고 있고요. 네. 물론 공부도 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전제가 선행돼야 하지만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 목소리에서도 지금 그 의욕의 그 힘이 막 느껴지는데요. 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혹시 궁금하거나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네, 여러분들도 샵 1015번,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그리고 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상임위 관련해서도 좀 궁금해요. 요즘 어떤 부분들 좀 살펴보고 계세요? 예, 현재는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네.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지난 6월 30일까지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도 했습니다. 네. 예, 본 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 소상공인 피해를 구제하고 네. 침체된 관광, 경제회생 전략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이제 감염병 예방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환경도시위원회 소속으로서 제주의 교통 문제, 자연환경 보전 분야, 그리고 폐기물 처리, 상하수도 문제 등 어느 하나 쉽지 않은 현안들을 다루었다고 살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지금 또 환경도시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지역구 얘기 좀 해볼게요. 대정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월동 취소 많이 특히 재배되는 그런 지역이고요. 최근에 보니까 그 6월 8일이죠. 제395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그 의원님께서는 월동 취소 정책 및 발작물 수습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있어야 할 텐데 어떤 점이 좀 개선돼야 한다라고 보시는지요? 예, 우선 대정읍에는 월동 채소로 이제 1차 산업을 거의 이제 네. 은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월동 채소 및 밭작물 수급 문제는 비단 우리 대정읍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예, 저는 이제 기후 변화와 농산물 시장 개방, 그리고 코로나19 등 생산 여건과 소비 시장 변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밭작물이 수급 안정 불안 해소, 농가 소득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그래요. 의회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네. 제주 월동 채소는 풍선 효과로 인해서 한 품목이 재배 면적이 감소하면 다른 품목이 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현상, 그리고 전년도 가격에 따라서 특정 작물 쏠림 현상으로 해서 수급 불안 안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이로 인해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 재현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기후 변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한 양배추와 조색 양파가 육지부에 생산 시기가 같이 겹칩니다. 네네. 예, 더 이상 월동 채소가 제주의 특화 품목이 되기 어려운 이제 상황으로 이제 앞으로 수급 불안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네네. 이제 예견됩니다. 네네. 이래서 행정에서는 월동 채소 수급 안정 대책을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부력을 동원해서 농민들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네네. 특히 우리 대정읍의 경우는 만원의 가장 큰 문제가 재배 면적도 있지만 네. 인력난과 고비용 인건비 문제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되고 경쟁력을 이제 뒤떨어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예. 그렇군요. 네. 이를 이제 해소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지만 네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네. 일단 이제 마늘 파종부터 네. 그리고 수확, 건조까지 빠른 기계화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계화는 이미 남해라든가 육지지방에는 많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 기계화를 하기 위한 예산을 내년도에 꼭 많이 확보해서 제주도도 이제 인건비와 네. 이제 경쟁력 있는 마늘 네네. 가격 안정화를 해서 진행되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게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이 대정하면 진짜 대정 만홍, 맞습니다. 또 안반수 만홍, 또 물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또 그 타이 지역에서도 인정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들이 있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해소 방법들 개선돼야 되는 것들이 좀 시급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사실 이제 우리 제주도 물 하면 뭐 청정한 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도내에서 상하수도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고 걱정도 많이 되고 있어요. 이 수돗물 부분, 이 도민들의 기대만큼이나 좀 정책적으로 시원하게 해내지 못했다라는 지적들도 좀 많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의 상하수도 정책 어떤 부분이 좀 문제라고 보시고 어떻게 좀 보완하면 좋을지요? 네. 사실상 상하수도를 네. 얘기한다면 뭐 몇 시간이어도 부족할 겁니다. 그렇네요. 네. 그렇지만은 우리 생명수인 이제 물 시황해상 상수도 부분만 한두 가지만 좀 짚어주시죠. 좀 네.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제주는 알다시피 지하수 그리고 하천이 용천수 물을 원수로 활용해서 가정에 공급되고 있습니다만 네, 네.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가정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봐집니다. 네. 수돗물 대신 비싼 삼다수동 가정마다 별도로 구입해서 먹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네. 그 이유는 수돗물에 대한 무너지는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실례로 강정 정수장 관련해서 유충 발생 이후 도민에게 사과하고 1차, 2차 여과 장치를 보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네. 그 정도로는 수돗물에 대한 신뢰 회복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강정천 물을 시민들이 믿고 음용수로 마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천 내에 있는 취수탑, 좀 원수를 공급하는 이제 탑인데 네. 깨끗한 곳으로 재설정해서 네. 원수로부터 관리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이제 보아지고요. 첫 번째는 그렇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신뢰 회복이 문제인데 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을 원수 확보해서 정수장까지 직접 공급되는 보여지는 홍보 시스템을 삼다수와 같이 이제 도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래야 네. 이 물이 수도로 공급되는 물이 이 물이구나 하는 신뢰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요. 도민들이 직접 보고 느껴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야 신뢰가 필요하다, 회복이 된다. 그 부분의 환경도 그렇고요. 네. 세 번째는 상수 누수율 문제인데 이 부분이 이제 상하수도 업무에 무척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정균 평균 누수율은 15% 정도로 많이 이제 유수율을 높여가고 있는데 제주는 절반에 가까운 46%가 땅 속으로 이제 새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요? 네. 예. 전국에서 누수율이 1위를 아직도 네.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는 곧 이제 상수도 적자로 해서 요금 인상이 이제 될 주 수밖에 역할을 없군요. 하거든요. 그래요? 예, 하거든요. 오. 누수율을 이제 줄이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각 가정이 불필요한 이제 수압 조절. 네, 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연간 수십억 원의 물이
땅속으로 줄을 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이제 가정이 탓으로 해서 행정의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를 돌려놓고 있는데, 이 문제는 사용 수도관 재질이 이제 제각각 문제거든요. 이게 행정의 책임도 있어요. 네네. 특히 건축 시 사용되는 가정의 수도관은 강관이 아닌 가격과 시공이 아주 저렴한 PE 재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PE 재질은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이거든요. 아. 신축이 쉽게 일어나서 네. 기간이 오래되면 이음부에서 대부분 누수가 되는군요. 빠져서 누수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이 행정시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확인되어 있고, 이 부분에서 수십억 원어치 물이 새어나고 있지만 이 옥내 누수 부분에서 해결이 실마리를 행정에서 시급히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은 비단 뭐 가정에서만 우리가 뭐 물 아껴 쓰자 해서가 아니고요. 예, 지금 맞습니다. 행정에서 조금 해결에 나서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또 짚어주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구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지금 대정읍장으로 오래 계셨었어요. 몇 년 근무하셨어요? 올해는 아니고 한 1년 1년 정도. 한 1년 조금 넘게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 만큼 또 대정읍장으로도 계셨어가지고 지역구의 사정을 잘 아실 텐데, 예. 그러면 이제 지역과 관련해 또 어떤 활동 지금 하고 계세요? 어떤 얘기들 많이 하세요? 지역구에는 이제 공약사항은 이제 뒷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네. 이제 지역에서 이슈되는, 지역보다도 제주도에 이슈되는 한 두 가지만 네네. 좀 말씀을 먼저 해주시고요.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지금 첫 번째는 송악산 논란 문제인데, 작년 11월 2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원희룡 지사가 송악산은 일로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네네. 이에 따른 난개발 방지, 그리고 송악산을 문화재 지정 신청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네네. 그때 당시에 대전인민 주민들과 단 한 번이 논의 없는 이런 부분이 언론에서도 제기가 됐습니다만, 네네. 특히 문화재 지정 발표까지 이어지다가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절대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 또한 작년도에 본 예산 6천만 원을 문화재 지정 예산이 올라 있었는데 본의원이 전액 삭감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 본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금년도에 추경에 3억 원이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네. 이 확보된 예산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송악산 반려 강한 마련 용역, 학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붙인다면, 지역 주민들이 상생 방안 마련과 이제 이 관리 방안을 포함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견을 담아내는 종합계획 수립 마련용이 되면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은 보존하고 어떤 부분은 지역 주민과의 상생이 방안이 마련되는 이런 부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예, 예. 생각들 많이 담아내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요, 또 어떤 이야기 있으세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제주도민 그리고 우리 대정읍의 오랜 은민들이 회복되지 않은 알뜰 비행장 부지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알뜰 비행장 부지는 뭐 이미 언론에서 많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1920년을 기점으로 해서 1945년까지 최종 68만여 평이 확정된 대정지역 수탈이 역사가 있는 땅입니다. 네. 이 알뜰 비행장에 대해는 이미 2008년도 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등과의 알뜰 비행장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양해각서 체결도 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도정 질의 시에 원희룡 지사께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사께서는 국방부 땅이라서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나는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면 바로 넘길 수 있다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그렇게 또 오르기도 답변을 했다고. 했습니다. 네. 아무튼 다행히 특별법 전부 개정에 알뜰 비행장 등을 포함시켜 진행 중에 있고요. 네네. 7월 중에는 평화의 섬 알뜰 정상화를 위한 대정은민 차원이 범대책위원회 구성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8월 초순에 8월 3일을 이제 현재 잡고 있습니다만은 지역구인 위성군 국회의원과 도의회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와 공동으로 해서 국방부를 포함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오늘부터 코로나 2단계로 네. 서울에는 코로나 4단계로 죠 돼 있어서 네. 이 일정이 정상대로 계획대로 될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앞으로 예. 좀 지켜봐야 되겠고, 아무튼 지금 지역구의 큰 현안들에 대해서 지금 또 짚어주셨어요. 예. 구체적인 이제 공약 사항들 이제 예. 지금 추진 중인데, 요 관련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시간 관계상. 네. 예, 제가 2년여 짧은 기간이 의회 활동이 주어졌는데 네. 총 13가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제 공약 중에 우선은 이제 대정읍의 구도심권 활성화에 따른 주차장 문제인데 삼방산 식당 서축 주차장을 이제 마무리했고 매일시장 복층화 주차장 사업에 포함해서 87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또 두 번째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주택 부지 1번지 가든을 매입해서 이래 추진 중에 있고요. 읍면지에 가장 취약한 것이 의료 서비스 문제라고 봅니다. 네. 휴일과 야간에 환자 발생 시 119에 의존하는 문제인데 2008년도에 이제 통계를 봤어요. 대정읍과 안덕 주민이 휴일과 야간에 제주시로 이동한 진료를 받은 횟수가 10만 2천 회가 되더라고요. 이 조사가 보건소에서 발표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정읍 상몰이 공군부대 입구에 병원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네. 41억을 투자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공약으로는 대정읍의 도시 기반 시설이 매우 연약합니다. 그 중에 도로인데 영어교육도시 진입로가 금년 10월 달에 착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어민들이 오랜 수건 사업인 모슬포항을 금년 말까지 기본 계획을 마련하게 되면 네, 내년부터 설계 등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아, 그렇군요. 고액 예. 관련해서 이행 사항들 지금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예. 우리 청취자도 의원님 목소리에서 넘치는 의욕이 예. 느껴집니다. 소심 잊지 마시고 계속 열심히 해주세요. 응원합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도 도착을 했는데, 예. 저희가 지금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아서 지금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활동이나 추진 중인 것도 많으실 텐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랑 합쳐서 좀 짧게 한번 마무리해 주시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도민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네. 코로나19 이전이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 힘이 되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것이 도의원으로서 무겁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더군다나 도지사의 대권도전 행보에 따른 도정 공백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과 우려도 상당히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미래 청사진에 대한 고민은커녕 도정 공백을 우려하고 있는 도민이 걱정을 해야 해서 도민이 요구를 대선 공약에 담아낼 수 있도록 대선 공약 발굴을 위한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 어려운 극복을 하도록 저 양병우 의원이 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이 건강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자, 오늘 소통공감 2021. 오늘은 우리 또 양병우 의원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자주 나와주셔서 소통공감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 좀 짧으셨죠?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